안녕하세요.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혹시 노플이 뭔지 알까요? 노플은 노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줄여서 노플이라고 합니다. 바다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동물은 바다 거북과 알바트로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알바트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화면 뒤쪽에 나와 있는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폈을 때 보통 3m 이상이 되는 굉장히 커다란 새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짝짓기나 알을 낳아서 기를 때만 섬에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알바트로스가 서로 구애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알바트로스는 2년에 한 번 정도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는데 알은 단 1개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끼 알바트로스가 먹이 활동을 하기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어린 알바트로스는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 알바트로스가 돌아가면서 먹이를 잡아서 뱃속에다가 저장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받은 새끼 알바트로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끼 알바트로스가 쓰러져서 굉장히 많은 알바트로스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저희 같이 활동지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이 알바트로스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크리스 조던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 빨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신발도 있고 담배꽁초, 병뚜껑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종류의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은지를 한번 적어 보세요. 플라스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금속, 그 다음엔 유리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에서 버리는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이 제일 많았다는 것은 바닷속의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이 제일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는 오염이 됐는데 특히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고 있어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뭔가가 보이시죠? 이게 물고기가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이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밧줄, 비닐, 이런 폐자재들이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서 바닷속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 플라스틱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 어떻게 이 많은 플라스틱이 모이게 되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치약이나 세안제에도 만져보면 좀 동글동글하고 까끌까끌한 알맹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품을 만들 때 아예 처음서부터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작은 플라스틱을 마이크로, 그런데 그것을 구슬처럼 생겼다 해서 마이크로 비즈라고 합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1차 미세 플라스틱처럼 작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람이나 햇빛, 파도에 의해서 쪼개진 상태를 우리가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 약 60에서 80%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그 양이 약 800만 톤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지금 자연 분해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먹고 버린 생수병과 음료수 용기,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빨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되고 있어요.
많은 쓰레기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플라스틱 제조자 협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1년 동안에 전체 사용한 플라스틱의 무게를 재서 63개국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은 어디에 포함이 됐을까요? 노란색? 파란색? 네, 한국은 파란색인 2등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중에 비닐봉지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양은 약 190억 장이라고 합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루 동안만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유 약 95만 1600리터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로는 6700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온난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겠죠. 찍어내는데 5초, 사용하는 데는 2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분해되는 시간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더디기 때문에 물건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땅에 쌓이면 플라스틱 산이 되고 바다에 모이면 플라스틱 섬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물고기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 동물과 물고기를 먹는 우리 몸속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플라스틱을 먹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그림이 나와 있죠? 미세 플라스틱, 플랑크톤, 물고기, 고래, 갈매기나 닭, 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먹이 그물, 먹이 사슬 구조 아시죠, 여러분?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플랑크톤은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잡아먹는 거죠.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더 큰, 꼭 여기서 고래가 아니라 고등어나 참치, 연어 같은 것들이 먹고 나면 우리가 식탁에서 회로 먹거나 아니면 통조림을 이용해서 먹거나 구이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각자 새우나 닭, 돼지에 해당되는 것을 선을 이용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려보세요. 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모두 다 맞을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속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종류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각자에 해당되는 게 얼마 정도의 분해 시간이 필요한지 한번 적어 볼까요? 다른 거는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발포 플라스틱은 좀 용어가 낯설죠. 이거는 등산이나 소풍 갔을 때 사용하는 방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포 플라스틱으로 재질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합성 섬유는 옷은 약 40년이 걸리고 칫솔은 10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비닐봉투는 30년 정도가 걸리고 발포 플라스틱은 자그마치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몇십 년에서 최대 몇백 년까지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고 작은 알맹이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바다 위에 떠 있어서 바닷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류나 물고기, 어패류들이 먹고 우리 생활로 오는 겁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 그리고 더 가까이는 나와 가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플라스틱의 양은 약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약 51조 개의 알맹이들이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굴, 새우 이런 것들이 먹이로 오인을 해서 먹게 되고 또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소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합성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면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그러면 오늘서부터 아예 안 쓰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폐품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용해서 아래쪽에 의자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옆에 보시면 일회용 음료 컵이 아니라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스테인리스 빨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유리 용기에다가 담아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샌드위치 랩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시죠? 이 샌드위치 랩이라는 것은 헝겊 안에 벌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밀랍이에요. 접착 효과도 있고 방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담았을 때 음식이 조금 묻으면 잘 사용을 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플라스틱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재활용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네. 생각보다 너무 적죠. 3에서 5%. 나는 이렇게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철강, 재활용품은 70에서 90%래요. 철강은 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여서 다른 철강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도 다시 녹여서 재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게 왜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이것이 문제인데요. 들고 다니면서 먹는 음료수 컵에는 용기 위에 비닐이 아예 눌려져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도 모든 다 종류가 같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분류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 3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분리 배출을 하는 방법을 선을 이용해서 분리 배출통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이는 종이로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은 금속으로 가죠. 유리는 유리. 운동화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죠. 합성 섬유도 들어가 있고 밑에 고무도 들어가 있고 신발 깔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없지만 CD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똑같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제품에 분리 배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리 배출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합성 수지 재질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캔유, 종이팩, 유리, 종이. 종이팩과 종이는 다른 건가요? 네, 달리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유팩은 종이팩으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노트나 이런 것은 종이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 수지에서도 페트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비닐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지역마다 페트하고 플라스틱은 한 군데로 넣어주는 곳도 있지만 페트는 페트끼리 플라스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PP, PS, PVC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은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비닐류도 PP, PS, PV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함께 어디로? 비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실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음료수병이나 생수병에 보시면 플라스틱 마크가 보여요. 뭐라고 보이나요? 여기서는 페트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페트는 아까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용물은 모두 다 비워주고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겉에 비닐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비닐은 비닐 쪽으로, 플라스틱 생수병은 플라스틱으로 넣어주시면 분리 배출은 끝!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다와 지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를 하는데 선생님은 음식점에 가서 물티슈 안 쓰기,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텀블러를 이용해서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것을 선생님은 지구를 위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요 안에서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노 플라스틱의 가장 커다란 수업의 효과는 필요하지 않은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와 바다가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가치 상자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이 상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앞쪽에도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도 뒤쪽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기면 누가 있냐면 거북이가 보이시죠? 바다 거북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태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다 거북과 알바트로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다 거북인데 코에 뭐가 있을까요? 빨대가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치 상자를 통해서 거북이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북이 아래쪽에 보면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이 그림을 돌려서 보면 이 아래쪽에 우리가 아까 실천 방향 세 가지를 행동 요령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이 안에다 넣어주세요. 선생님은 음식점에서 물휴지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자, 뒤로 넘겨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림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플라스틱 다이어트 해서 이 가치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쓰이고 많이 쓰레기로 배출되는 종류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물품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서부터 내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2개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비닐봉투는 1번에 있는 비닐봉투는 에코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2번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는 3번에 있는 머그컵이나 12번에 있는 생분해 용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번에 있는 칫솔은 2번에 있는 대나무 칫솔로, 4번에 있는 빨대는 스테인레스를 이용한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번에 나와 있는 풍선 막대는 어떤 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네, 답이 없죠.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6번에 있는 플라스틱 수저 대신에는 개인용 수저를 이용하면 되고요. 비닐 랩은 아까 이야기했던 샌드위치 랩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왁스 랩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닐 포장지 대신에는 아래쪽에 있는 종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물티슈를 안 쓴다는데 물티슈 대신에는 손수건을 이용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플라스틱 면봉 대신에는 친환경 재질로 되어 있는 면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너무 빨라서 궁금하다 하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옆에 보면 접는 선이 있는데 같이 한번 옆에도 이렇게 접어 와 주세요. 이것이 접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이 플라스틱 다이어트라고 만드는 방법은 보고 해야 되니까 위쪽으로 올려주고 내 앞쪽으로는 친환경 제품이 나와 있던 것을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마디를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맞은편도 같이. 그러면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다시 앞으로 한번 접고 세워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있는 연두색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얘를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보입니다. 디귿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접어서 이 모양 연두색을 똑같이 안으로 접어서 안으로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접은 상태가 된 거죠.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이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칸으로 그대로 밀어서 넣어주세요. 여기도 이 사이로 밀어서 그대로 넣어주세요. 위에 거북이 얼굴 옆에 있는 다리 옆에 있는 곳을 삼각형으로 접어서 이 사이로 비어있는 사이로 끼워 넣어주시고 다리는 빼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접은 것을 이 사이로 넣어줘서 실천 보관함은 나오게 하고 사이로 넣어주면서 다리는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되죠. 그러면 거북이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요. 가운데 있는 통은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어 있나요? 자, 이 모양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용도는
연필꽂이 통입니다. 가까이 놓고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실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때는 분리 배출을 이용해서 좀 더 깨끗한 지구,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